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에서 새로운 개념의 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고요. 네, 우리가 AR 글래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VR, AR 이래가지고 뭐 우리가 안경을 이제 딱 얼굴에 찼을 때 그때 뭔가 우리가 보는 현실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오는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쓸 만큼 정말로 잘 돼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좀 새로운 제품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메타에서 혼합현실과 AI 기술로 미래 시장에서 굳건히 또 다른 20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이 메타커넥트라는 개발자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새로운 혼합현실 기계랑 또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또 메타글라스, 증강현실 글라스인 오리온 같은 것들이 이번에 이제 서비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을 끄는 기술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AR 증강현실에서 안경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대부분 두세 가지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가볍고 얇으면 좀 성능이 떨어진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성능이 되면은 무겁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100g이 안 되는 안경을 통해서 이른바 홀로그램 영상도 띄우고 또 시야 각도도 70도 이상. 그러니까 지금 나온 제품 중에 가장 넓은 최첨단 증강현실 안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영어로 오리온인데 이걸 뭐 우리나라에서 오라이언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오라이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AR 중에 진보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따가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히 그냥 AR 기기만으로 놀라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 예를 들면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움직임을 하기만 해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해서 이 AR 기기가 알아서 뭔가를 해주는 뭐 이런 기능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사람들의 몰입형에 대한 감정을 줄 수 있게 좀 더 좋은 컨셉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오라이언이라는 게요. 아직은 시제품이긴 한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냐면 안경이 있고요. 안경이 좀 두꺼운 뿔테처럼 생겼어요. 네. 그리고 거기랑 손목에 차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일종의 이제 그 컴퓨터 무선 컴퓨터인데 우리가 손으로 짚는 약간의 일종의 조이스틱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이스틱처럼 생겼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무선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손목에 뭔가에 이제 손목 밴드인데 이게 이제 그 어떤 골전도 이제 근전도 측정 기술이 있는 이 센서가 들어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머신 이제 버튼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이제 주머니에 넣고 쓰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돼 있냐면 검은색 뿔테 안경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전면부에 카메라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5개가 실제로 저의 눈 움직임을 추적을 해가지고 제 눈앞에 예를 들면 정보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정보를 띄워주느냐? 예를 들면은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휴대전화로 보통 전화를 했잖아요. 근데 전화를 그냥 저희가 일상으로 걷고 가다가 전화가 오면 영화에서처럼 전화 왔습니다 하면서 화면에 아바타가 뜨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여보세요 하면은 이제 아바타가 나오고 눈이 보이는데 이걸 화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화면이 계속 움직이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엔터테인먼트나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영화나 정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할 때 실제로 이제 화면에 정보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에도 우리가 이런 컨셉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뭐 정보도 보여주고 요리도 하고 근데 이제 가장 이번에 차이 중에 하나는 이 근전도 손목 밴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밴드인데 이 밴드가 약간의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신경 시그널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안경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느낌에 가까운 거냐면 제가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한 거를 바로 이 기계로 뭔가 명령을 보낸다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해야지라고 이제 보통 사람이 생각을 하면 사람의 몸이 조금씩 움직이거나 근육이 좀 움직이잖아요. 그 미세함을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제가 메뉴를 누르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우리가 보통 버튼으로 누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음성으로 하는 것들이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음성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안경을 끼고 뭔가 앱이 나오고 있는데 앱을 눈으로 움직여가지고 뭐 메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버튼을 누른다라고 할 때 굳이 제가 뭐 힘을 주지 않아도 약간의 손목을 참고해서 약간 눌러야지는 아닌 약간의 근육의 움직임 그런 것만 해도 얘가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좀 네. 무섭기도 한데 네. 이게 실제로 출시가 된다면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음성과 손가락에 이어서 이른바 생각으로 단말기를 조절한다라는 네.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좋은 거냐면 정말로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AR 기기가 있더라도 그 기기 자체가 실제 완전히 내 앞에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대체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대부분 스마트폰과 연결돼 있는 상태지 이 기계 자체가 단독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기계 자체가 움직이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몇 개에서 나오긴 했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걸 오래 찰 수가 없는데 이번에 나온 시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두꺼운 뿔테 안경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손목에다가 아까 말한 밴드 하나 차고 그리고 이제 있는 무선 컴퓨터 같은 건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메타에서 이제 생각하는 건 진짜로 이제 다음 컴퓨팅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터처럼 모든 걸 계산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진짜로 이제 웨어러블로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시 시기나 가격 정보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기술에 능통한 사람들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메타에서 했던 행사에 또 영상이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젠슨 황 CEO가 이걸 직접 써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정말 놀라운 경험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일반인들에겐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전문 미디어들에겐 이게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체험기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타가 이런 AR 기기를 한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꾸준히 만들어 온 결과가 이번에 시제품으로 나온 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이번엔 바뀔까라는 좀 기대감을 예전과 다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가 유독 증강현실 AR 기기 쪽을 좀 꾸준히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메타 하지만 솔직히 페이스북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메타라는 이름을 바꾼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 때 이제 얘기했었던 가상 공간에서 뭔가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대부분 뭐 아바타라든지 이러한 그 3D 가상에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쪽을 좀 많이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현실에서의 최근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이런 것들이 증강 현실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HUD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왼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꺾고 유리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쉽게 말하면 증강현실에 가까운 건데 왜 이런 걸 메타가 하느냐라고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한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이 메타가 가지고 있는 SNS 서비스와의 연동성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왓츠앱이라는 메신저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하는 게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람들 간의 대화를 주고받고 여러 가지 경험을 늘릴 때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경험을 줘야지 이 회사도 이제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은 만약에 이 페이스북이나 메타가 뭔가를 해서 그 안에서 광고를 하거나 돈을 벌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애플이나 구글한테 30%씩 수수료를 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별도의 기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기가 탑재되어 있는 SNS 서비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애플하고 구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100% 자기네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서비스에서 자기네들이 운용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자기들이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애플이나 구글의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게 또 뭐랑 연결되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광고랑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 쓸 때 돈 안 내잖아요. 그럼 그들이 돈 어디서 버느냐? 광고주들한테 돈을 버는데 네. 실은 애플과 구글이 요즘에 정책을 바꿨어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예전에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잠깐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내 음성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왜냐면 제가 분명히 뭔가 스마트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내용이 어떻게 알고 막 그죠? 뭐 페이스북이나 광고에 SNS는 광고에 뜨고 네. 그래서 그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뭐 정식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계속 떠서인지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지금 광고 정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인지할 수 있지만 애플이 아닌 다른 회사들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잘 안 주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애플이라는 집안에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 게 이제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쓰는 정보를 잘 알아야 정확하게 광고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광고비를 높이는데 애플이 그 정보를 잘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독점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광고의 효율이 떨어지면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10,000원 써서 페이스북에서 한 10만 원어치 매출을 벌었는데 지금은 한 5만 원 써야 되네? 그럼 굳이 안 쓰겠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인 플랫폼을 갖고 자체적인 광고를 해야 이들 입장에서 돈을 버니까 이 뒤에는 이런 결국 비즈니스가 숨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지금 당장 판매되는 제품에서도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실은 이제 이게 오히려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건데 네. 실은 저도 이 기계가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KBS에도 들고 나왔었는데 제가 내년에 CES 미국 갈 때 이거 또 가져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레이벤에서 나온 선글라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선글라스인데요. 네. 선글라스에 이 메타랑 레이벤이 같이 해서 실제 이 안에 스마트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글라스에. 그럼 지금 이제 뭐가 다르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타에서 준비하는 AR 선글라스는 이 유리 있잖아요. 유리 자체에서도 화면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그런 건 아니고 일반 선글라스 옆에 여기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고요. 여기에 헤드폰 이제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그래서 귀에 안 껴도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지금도 뭐 할 수 있냐면 헤이 메타 이렇게 부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거 뭐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거나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면 여기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헤이 메타 뭐 테이크 픽처 이렇게 하면 요 앞에 있는 게 그냥 바로 사진 찍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이게 중요한 게 일반 선글라스 무게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건데 이번에 이게 뭐가 탑재가 됐냐면 실시간 번역 기능이 탑재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어랑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가 번역이 됩니다. 그럼 제가 미국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현장에서 이 사람이 이탈리아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AR 글래스가 이탈리아어로 얘기하는 걸 제 스피커로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네. 저 여행 갈 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생활에서 좋은 거고 그리고 카메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카메라가 아까 말씀 여행을 가서 만약에 파리에 갔어요. 그러면 내 앞에 예를 들면 에펠탑이 있으면 얘한테 헤이 메타 왓스 댓 하면은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찍히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거 뭐 에펠탑이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어떤 기능까지 생겼냐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Be My Eyes라는 앱이 있는데 이런 연동이 돼서 이 동영상에서 보이는 거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저긴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른바 디지털 보청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실제로 우리가 당장 쓸만한 혹은 예전에 뭐 007 영화에서 나온 법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AI랑 가까이 있는 삶을 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렇게 안 비싸요. 한 뭐 40만 원 전후였나 30-40만 원 전후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지 않게 그래서 이들이 이제 두 가지 트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완전히 최첨단 기술이 나온 거 몇백만 원짜리도 내고 그 앞에 몇십만 원짜리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효용성 있게 쓰는 네, 근데 나름 그때 한정판이어서 열심히 구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구하기 네. 쉬웠던 건 아니었군요. 네, 근데 아마 이제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서비스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는데 어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안 돼서 아쉬워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이게 이제 수많은 AI 데이터 서버를 써야 돼서 그러는데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SNS에 우리가 이미지 올리잖아요. 그 이미지 올릴 때 자동으로 옷을 바꿔주는 서비스가 이제 나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SNS에 제가 네. 셀카를 찍었어요. 그럼 셀카를 찍었을 때 보라색 예를 들면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보라색이 아니라 그걸 빨간색 원피스로 바꿔준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뭐 셔츠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비싼 옷으로.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제가 뭐 모델 컷을 하나 찍은 다음에 모델 컷, 예를 들어 호텔에서 멋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네. 여러 컷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호텔 컷에서 옷만 바꾸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가 진짜 이거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요즘에 숏폼 중에 릴스라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짧은 영상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사람의 언어를 바꿔서 입까지 영상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드디어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만약에 영어로 릴스를 찍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IT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능 나오면 저 이거 진짜 할 건데 제가 이제 짧은 뭐 30초짜리 오늘의 IT 상식 막 이런 걸 찍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어로. 근데 그거를 바로 버튼 한번 누르면 스페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스페인어로 말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입 모양도 바꿔줍니다. 입 모양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네. 이제 내가 하나의 컨텐츠를 찍으면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온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갖고 우리가 강제 진출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제가 이제 글로벌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럼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이제 저희가 정보성 영상들이나 내용들을 이렇게 퍼지는 것들이 나오면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글로벌로 갈 수 있게 이런 AI가 도와주는 거다. 그럼 이제 결국엔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고 이미지에 대한 장벽도 뛰어넘으면서 정말 이 SNS 서비스가 글로벌로 연결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AI 챗봇에 유명인들의 목소리가 탑재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거는 계약을 맺고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번에 메타나 인스타그램에 가능한 건데요. 실은 챗GPT 초창기에 음성으로 대화하는 AI 챗봇이 나왔을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 목소리가 영화 허를 찍었던 그 허에서 스칼렛 요한슨이 그 목소리를 했잖아요. 그 목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칼렛 요한슨이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오픈 AI가 나에게 허락받지 않고 쓴 거다. 이러다 네. 보니까 오픈 AI가 그 목소리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예를 들면 007 시리즈에 출연한 주디 덴치부터 프로레슬러 출신인 존 시나 등 유명 배우의 목소리를 실제로 이 메타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배우 5명의 목소리를 갖고 AI가 채팅을 할 때 그 목소리로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SNS를 미국에서 이 서비스 쓴다고 그러면 음성으로 존 시나 목소리로 대화하면서 사진 바꿔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제가 동영상 찍은 걸 스페인어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에 녹아드는 시대가 됐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까처럼 선글라스 끼고 외부에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화상으로 하고 물어보고 사진으로 하고 인터뷰도 하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통역도 되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컨텐츠에서만큼은 이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식 IT 연구소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